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해 또는 근을 계산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제 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문자로 일반화하게 되면 근의 공식이라는 하나의 어떤 공식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근의 공식을 기억할 거고, 그다음 그것을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연습하게 됩니다. 자, 이제 미리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공식만을 이용해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유도 원리를 보여줄 건데, 그것도 한 번쯤은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나중에 이제 근해 공식의 다양한 활용, 이용이 도움이 될 테니까 한 번씩 꼭 써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때 a가 0이면 안 되니까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어떤 임의의 상수이다 라는 것이 이제 2차 방정식이죠. 이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자, 이제 먼저 예를 하나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해보면 뭐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2차 방정식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방식이 뭐냐면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던 거야. 잘 봐. 3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에 1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절반의 제곱을 할 건데, 지금 지난번하고 좀 다른 건 뭐지? 지금 개수가 3이라는 게 등장하니까 일단 이 3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양변을 3으로 나눠도 돼. 양변을 3으로 나눠도 되는데 이제 식하고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일단 3으로 이렇게 묶어서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얼마가 필요할까? 절반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가 더해진 거냐면 3이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1 더하기 3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식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거야. 3의 x 더하기 1의 제곱은 4 이렇게 놓고,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 3분의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x 더하기 1이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분의 4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때 이 x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3분의 4. 정리는 나중에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여 해를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문자로 일반화해서 정리를 할 건데,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문자로 한번 해봅시다. 숫자로 할 때랑 문자로 할 때가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거를 기억하고 지우고 이제 해봅시다. 자, 이제 좌변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a가 불편하죠, 여러분. 그래서 양변을 그냥 a로 나눠줄 거예요. 어차피 는 0이니까 양변을 a로 나눈다고 해서 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x의 값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 그럼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플러스 a분의 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하고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된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이 녀석의 절반이 얼마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분의 b의 절반은 2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2a분의 b 이 값의 제곱이 여기에 오는 겁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요 값이 이렇게 오는 거야. 자, 이렇게 오고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2a분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변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c고 더하기 얘는 4a의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자, 좌변이 분수의 덧셈이니까 선생님이 통분을 할 건데 자, 4a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4a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할 거예요. 자, 색깔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다가 4a를 곱할 겁니다. 4a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가 같아지죠? 4a분의 a의 제곱분의 이렇게 될 거고, 자, b제곱이 남을 거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우변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제곱이 없어지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2a분의 b는 뭐가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의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죠? 자, 근데 요 4a 제곱이라는 건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왜냐면 4a 제곱이라는 게 뭐지? 2a의 제곱이죠. 얘는 2a 전체 제곱이니까 얘가 루트 밖으로 나갈 때는 2a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이렇게 되고 요 2a분의 b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는 2a가 되고 분자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좀 어렵죠? 자, 그럼 분모가 2a로서 또 같으니까 얘를 정리해 보면 결론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x는 자 2a분의로 합칠 수 있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라는 뭐가 나왔다? x의 값을 계산하는 공식인 근의 공식이 나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외워서 사용해야 되는데 좀 어렵죠? 그래도 좀 반드시 기억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안에 있으니까 이 값은 항상 뭐가 돼야 될까?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잘 보세요. 자, a가 뭐죠? a가 여기서 이 a라는 것의 역할이 뭡니까? a가 뭐죠? 자, a는 x 제곱 앞에 개수입니다. a. 자, 따라오시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b는 뭘까요? 요 b. 여기 b도 나오고 여기도 b 나오죠. 자, 이 b는 뭡니까? x 앞에 있는 숫자를 b로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c는 뭐죠? c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이 여기 요렇게 등장합니다. 자, a는 여기도 있고요. 자, 이걸 잘 기억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꼴 0의 해 또는 근을 구하라.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는 근의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a는 얼마죠? 1인 거고요. a는 1인 겁니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5고 c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a가 되고요. 자, 요게 b가 되고 요게 c가 되는 것을 이제 요 위에 공식에다가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x는 하고 2a분의 그러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5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1이죠. c는 얼마입니까?
2 상수항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리해 보면 2분의 이렇게 될 거고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서 자, 요 값이 25가 되고요. 25에서 8을 뺀 거니까 요 값은 17이다 라고 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2분의 5 플러스 루트 17,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할 수 있다. 자, 이걸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결국 얘를 뭐 하겠다는 거니? 암기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걸 힘들게 보여준 이유는 뭐죠? 이렇게 한 번씩 과정을 좀 써보자라는 게 선생님의 강조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근의 공식인데 이때 이제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있는 요 b 있죠? 요 b가 짝수일 때가 있습니다. 짝수일 때가 있고 홀수일 때가 있고 뭐 b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b가 짝수인 경우 예를 들어 2, 4 또는 뭐 마이너스 2, 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짝의 관계 2 곱하기 얼마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자, b가 짝수인 경우 자, b가 짝수라고 하면 이 b라는 값을 2 곱하기 얼마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얼마를 b 프라임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편의상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때 이 근의 공식에다가 b 대신에 b 프라임을 넣게 되면 어떤 식이 발생하냐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x는 자 2a분의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b 프라임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b의 제곱이니까 뭐가 될까요?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러면 요때 요 안에 있는 요 루트 안에 요 4를 잘 보세요. 4가 똑같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로 묶어서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럼 이때 요 4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루트 밖으로 나가서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요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나요? 그러면 이제 이때 봐봐. 전부 2가 있으니까 2분의 전부 약분이 되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x의 값이 x는 이렇게 얻을 수 있어. a분의 자, 좀 반듯하게 x는 a분의 더 삐딱하네.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짝수의 근의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짝수의 근의 공식은 사실은 몰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공식 하나만을 기억하시고 사용해도 되는데 짝수의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뭐가 좋냐면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계산이 조금 빨라져요.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왜 그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요 부분을 있잖아. 선생님이 얘를 짝수로 바꿔볼게요. 자, 얘를 짝수로 바꿔볼 겁니다. 자, 다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자, 짝수로 바꿔볼게요. 자, 이제 짝수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 자, x의 제곱 뭐 이렇게 해볼까요? 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이 b가 지금 2 곱하기 얼마로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자, 마이너스 4라는 값은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자,
2 곱하기 B 프라임. 그래서 얘를 B 프라임이라고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B 프라임은 마이너스 2라고 놓고 A가 2, C가 마이너스 1, B 프라임 마이너스 2라고 놓으면 이제 짝수의 근의 공식을 보세요. A 분의 그랬어. 그럼 어떻게 될까? X는 A 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러니까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자,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럼 얼마가 돼요?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다 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간단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짝수의 근의 공식을 언급했습니다. 자, 짝수의 근의 공식도 기억합시다. 자, 이 근의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복잡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 자, 여기서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형태는 이제 크게 우리가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어떤 유형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형태. 자,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퀄 0이다 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였다? 개수가 분수일 때. 자, 그러면 지금 개수가 분수니까 지금 이 값들을 그대로 근의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도 돼요. 근데 어떨 거야? 계산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분모 2, 3을 없애기 위해서 식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2분의 1 x제곱, 6 곱하기 3분의 1 x,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6 곱하기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어차피 우변은 항상 0이기 때문에 결과에 별로 지장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3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x의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얘를 만약에 이렇게 직접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칩시다.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x는 3x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3x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1이 0이다 라고 해서 x는 3분의 1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계산하는데 인수분해가 너무 어려워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발견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근의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근의 공식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고, 그 다음에 이 b가 짝수여서 b를 2 곱하기 b 프라임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때 x는 뭐가 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둘 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요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넣으면 자, a가 3이고요. b는 2고 c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대로 한번 넣어봅시다. x는 2a분의 얼마? 6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a가 3이고요. c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6분의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죠? 4, 3, 12, 16이 됩니다. 자, 루트 16은 4니까 x값은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이거나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때 x의 값은 6분의 2 3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똑같이 당연히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짝수를 이용해서 해보자고. 자, 짝수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짝수 공식. 자, 짝수 공식 어디 있나요? 자, 요거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A는 여전히 3이고 B가 2니까 얘는 2 곱하기 1이죠. 그럼 요때 요 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B 프라임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 C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럼 그대로 넣어보세요. X는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이 지금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지금 루트 4니까 2가 돼서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이거나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얼마? 3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당연히 값은 똑같이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의 유형의 첫 번째는 개수가 분수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개수가 분수인 경우에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개수가 분수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개수가 분수가 아니면 소수인 경우가 있겠죠. 그럼 소수인 경우도 간단한 정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소수의 형태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지우고 자,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는 바로 뭐냐면 개수가 개수가 분수가 아니고 식이 좀 여러 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2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3 플러스 6은 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 보이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식을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x-3, x-3이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이 x-3을 a라고 치환할 겁니다. 자, 잊지 맙시다. 2차 방정식이니까 x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식이 복잡하니까 a로 치환해서 2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얘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2a 자, a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자, 3이 될 거고 여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야. 자, 우리는 뭐 구하려고 이거 한 거죠? 2차 방정식의 해 x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해 보자. 이 a라는 건 뭐니? a가 x-3이니까 이 식은 2의 x-3 3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x-3 2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자, 주어진 식을 정리해 보면 2x-9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맞죠? 2x-6 3이니까 그리고 x-5는 0 이렇게 되니까 이때 2x-9가 0이거나 또는 x-5가 0이 돼야 돼. 자, 2x-9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다? 2분의 9이거나 또는 x는 5다 라고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개수가 분수나 소수의 형태가 나오거나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의 2차 방정식을 우리는 복잡한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이럴 때 이제 결론은 뭘까? 직접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계산하거나 선생님 보여드렸죠?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는 거야. 근 같은 말이 뭐였지? 해였죠.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은
도대체 몇 개일까요?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차 방정식은 x값이 몇 개? 1개.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근의 개수를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죠. 그치? 이때 a가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입니다. 자, 근데 이때 x값 두 개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따로 써볼게요. 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둘은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지. 왜냐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 값하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값이니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게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됐어. 그럼 x값은 어떻게 될까? x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 나올 거고 또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 나오니까 똑같은 값 두 번 나오는 거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고? 중근을 갖게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값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일 수 있어. 언제 두 개냐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양수가 될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됩니다. 근데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근, 중근을 갖게 되죠.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니까. 그리고 음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 값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결정되겠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판별식이라고 얘기할 거고 편의상 대문자 D로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 그럼 정리하면 뭐야?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게 되고 D가 0이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똑같은 값.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뭐가 돼요? 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자, 예를 들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인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단해 줘 라고 하면 판별식이라는 걸 써보면 된다라는 거야. 판별식이 뭐였다고? 루트 안의 값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 판별식을 D라고 쓰는 건 디스크리미넌트, 그 판별하다라는 뜻의 그 영어의 약자 D를 쓴 거예요. 그래서 자, B제곱, 그럼 3이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4, A가 1이고요. C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0보다 크지. 그럼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짝수의 근의 공식이라는 것을 했었지. 자, 잠깐 처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처음으로 넘어가서 근의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인데 짝수일 때는 어떻게 바뀌었지? 요렇게 바뀌었죠. 자, 이거 보이시나요? 짝수일 때는 요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자, 4b 프라임의 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옮겨서 쓰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b가 짝수면 b 대신에 뭘 쓸 수 있었지? b가 짝수이면 b 대신에 2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썼었다고.
자, 그럼 그대로 넣어보면 이 D는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가 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4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 그럼 양변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해서 짝수의 판별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짝수의 판별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뭐 크게 짝수의 판별식, 홀수의 판별식 크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짝수의 판별식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정의해 보면 판별식이라는 게 뭐다? 근해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값이다. 자, 그 값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0이면 중근을 갖고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두 개일 수 있고요. 한 개일 수 있고 빵개일 수 있습니다. 언제 D가 0보다 크면 두 개, D가 0이면 한 개, D가 0보다 작으면 빵개의 근을 갖는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근의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짝수일 때의 근의 공식도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복잡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풀어봤고요. 그리고 근의 개수라는 것을 루트 안의 값, 판별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